바이 스프링 했으니까 내년 여름 봄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갖다가 제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월러가 말입니다. 현재 정책이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 낮출 좋은 위치다라고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고 장기가 단기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이 구간이 이때 보면 미국 증시가 아찔하게 날아갑니다. 마지막 불꽃. 폭락전 마지막 불꽃이 터지는 신호가 이거다. 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오늘도 좀 중요한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PC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표가 상당히 뭐 물가 둔화를 암시하는 의미하는 뭐 여러 아주 그냥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긴 하는데, 네. 네, 시장은 오히려 좀 하락을 했네요. 오늘 일단 이 PC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시죠. 뭐 이번 주 벌써 이제 주말해서 이번 주가 다 끝났습니다만 묘하게도 주말은 또 12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11월 달에 그야말로 역대급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리. 그 중에서도 또 우리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거의 메달권이에요. 전 세계 증시 11월 상승률 보면은 우리 뭐 짱짱합니다. 네. 짱짱한데 아마 제일 큰 이유는 많이 올랐으면 좀 쉬어가는 정도,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지는 정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요 PC를 조금 이렇게 한번 조금 시간을 갖고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나저나 대표님 왜 이렇게 부으셨어요? 살이 찌신 건가? 분 겁니다. 잠자고 일어나서 분 겁니다. 저는 인정 못합니다. 살쪘다고. 아니 요즘 패널 없이 대표님 혼자 이렇게 시황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요, 간혹입니다. 간혹. 아침에.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진짜 뭐 딴 거 없습니다. 출연료 절감 때문에 제 몸을 띄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저는 맨날 대표님 질문만 하시길래 원래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싶었더니만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었더만요. 아, 그랬나요? 예, 일단 컨텐츠 굿. 네. 아주 객관적이고 차분하신 그 태도 제가 또 많이 반성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버럭거리지 않는 걸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더라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CNBC 헤드라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준이 페이브릿 게이지, 그게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그냥 네. CPI 이런 거 말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요것이 0.2%, 지금 이거 11월이 아니고 10월치입니다. 10월치예요. 10월치 전월비 0.2%, 그리고 전년비 3.5%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전년비 PC 물가 지수 그것도 코아예요. 연준이 그거 하는 거는 이제 휘발유 빼고 네. 음식료 뺀 그쪽에 코아 쪽으로 그는 PC가 1년 전 대비 3.5인데 요거는 확연하게 꺾이고 있죠.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지금 이분 우리 아시죠? 누구죠? 아, 여기서 실망인데요. 저분 정도 얼굴은 알아주셔야 되는데. 네, 저는 외국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그렇고요. 크리스토프 월러, 연준 이사. 이번 이 금리 인상기에 가장 이렇게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요 양반 요 표현 한번 보시죠. 우리 금리를 정책 금리를 갖다가 낮출 수 있을 듯하다. 문제는 요 뒷부분인데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향후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계속 낮아진다면 이 양반 입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듯하다. 요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는데 자, 코아가 전월비 0.2%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0.16입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네. 보면은 0.16이니까 뭐 곱하기 12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거의 연준 목표치 2%에 가깝다라고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코아가 아닌 걸로 보면은 그냥 전년비 3% 그리고 0.4%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숫자 좋아요. 숫자 좋았는데 자, 여기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죠. 지금 연준의 3차 피벗, 여기 3차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붙였는데 네.
패드 워처들이 뭐 1차, 2차, 3차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작년 2022년에 접어들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갖다가 제대로 된 피벗이죠. 제로금리 내지는 양적 완화 이렇게 해서 돈 풀던 연준이 긴축으로 돌았다니까 피벗이죠. 피벗인데 2차 피벗을 언제로 보느냐 하면은 패드 워처들이 네.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75p씩 몇 차례 올리다가 그때는 우리 완전 까무러쳤잖아요. 도대체 금리 어디까지 올리려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걸 갖다가 슬쩍 50bp로 다시 낮추기 시작했을 때 금리 인상폭을 그때 이제 시장이 약간 희망을 갖기 시작했죠. 그런데 요것도 약간 3차 피벗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게 10월 초에 있었던 이 로리 로건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 입에서 그 얘기 우리 이제 복습입니다. 이미 시장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서 시장이 금융 환경이 많이 긴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적인 금융 환경이 됐기 때문에 연준이 할 일을 좀 줄였다 이 얘기했죠. 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이 크리스토퍼 월러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Watch and see. 우리 좀 지켜볼 여유가 생겼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런 상황이었던 에서 그랬더니만도 결국 파월 의장이 이게 확인 사살 들어갔던 게 그때 11월 FMC였습니다. 11월 FMC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뭐 말은 우선 성명서는 보면 여전히 그거 해요. 매파적이라 할 만했는 것이 여기서 아주 타이트해진 금융 환경 이게 결국 무슨 가게와 비즈니스, 기업들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확실하다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FMC 위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소리들을 했는데 근데 그때 회의 때마다 이 얘기를 했죠. 요거 일시적으로 높아진 잠재 성장률 해가지고 애매하고도 모호한 이 개념이 좀 모호한 이걸 갖다가 또 이 단어를 들고 나옵니다. 네. 파월이 저런 단어 들고 나올 때는 뭐냐 하면은 그냥 시장 달랠 때예요. 네, 시장 달랠 때라서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이 정도 높아졌으면은 금리 좀 오르는 거 뭐 나쁘지 않아 하는 얘기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점도표를 갖다가 9월달에 9월달 점도표에 따른 것 같으면 해 가기 전에 25표 한 번 더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꼭 무슨 우리 사이에 계획이나 꼭 그렇게 된 합의도 아니다 이겠어. 점도표 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나왔던 이 얘기가 이미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연준 내에서 컨센서스였다 하는 게 확인됐죠. 확인됐다가 자 요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얘기였죠. 화요일 날 얘기했는데 월러가 말입니다. 월러가 뭐라 했나 하면은 이 지금 여기 현재의 이 경제 활동이 이렇게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커리지 됐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이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이 스프링 했으니까 내년 여름 봄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갖다가 제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월러가 말입니다. 요 연합 인포맥스에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딱 잡아줘. 현재 정책이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 낮출 좋은 위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내 매체들 이렇게 월러의 이날 발언을 가지고 어떻게 헤드라인 뽑았는지 한번 보시죠. 월러 이사 현 통화 정책 수준이 물가 낮추기에 적절하다고 봤고 연준 매파도 긴축 종료를 시사했다. 네. 그러면서 달러가 석 달 만에 최저치 떨어졌다. 요거 불과 며칠 전 얘기예요. 근데 오늘 환율이 15원 뛰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하루하루 다릅니다. 하루하루 다른 게 시장인데 뭐 1년 후, 3년 후, 5년 후, 뭐 7, 8년 후를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팩도 아닌 얘기예요. 또 버럭거린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매파 월러 연준 이사 추가 금리 인상 불필요까지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았어요. 이 양반 연준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연설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8일 날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Something appears to be giving. 뭔가가 항복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뭔가 항복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달 나는 이런 타이틀, 이런 제목의 연설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한 달 전에
연설 제목은 Something's got to give예요. 뭔가가 항복을 할 듯하다. 어느 쪽인지. 자, 요거 제가 좀 표현이 애매하니까 연합뉴스 기사를 한번 인용해 볼게요. 네. 지난달 18일 무언가는 포기해야 할 때 Something's got to give. 뭔가는 네. 뭔가는 항복을 해야 될 거 할 때라는 제목을 해놓고 그런데 한 달 후에는 몇 주 사이에 무언가 포기되는 모습, 무언가 항복하는 모습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게 자기는 고무됐다고 했고, 그 이 something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리고 그 이 연설에서 이 something은 경제 성장 속도가 포기하고 있다, 항복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뭔 말인가 하면은 과도하게 좋은 경제 여건, 네. 성장률이 막 높아지고 이런 거, 경제가 좋은 거 하고 그런 와중에 물가가 안정되는 거하고는 양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렇게 경제가 와글와글 으쌰으쌰 할 때 보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그저께 나왔던 뉴스 아닙니까?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잠정치,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나오잖아요. 네. 3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이 속보치가 4.9%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그 정도 경제가 이 와중에 연간 4점 연율로 따지는 거니까 연간 4.9%나 성장해? 헉 했거든요. 그렇죠. 뭐가 이렇게 경제가 좋아? 했는데 그게 속보치였다면 잠정치는 5.2%, 야, 무려 0.3%포인트 5자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이제 확정치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지금 요거예요. 요거 보시면 파란 막대. 파란 막대가 코로나 왔을 때는 막 마이너스 28%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기저 효과로 34.8%도 보였다가 이 바람에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모든 경제 지표가 장기적인 지표 흐름을 볼라 하다 보면은 이때만 그냥 아래 위로 다 잡아먹고 나머지 게 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게 지금 5%가 됐는데 이 인플레이션 좀 보시죠. PC 인플레이션. 즉 이 양반 얘기는 무슨 얘기였나 하면은 인플레가 이렇게 낮아지는 가운데에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으면서 인플레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말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툭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월러 이사가 그런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월러의 진단이 좀 성급했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것도 좀 웃겨요. 기사들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3분기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3.6%, 소비자들이 많이 돈을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 소비가 둔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 지표는 소비가 더 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걸 갖다 붙입니다. 그때 바벤하이머도 얘기했잖아요. 바비하고 오펜하이머. 사람들이 갑자기 영화 보러 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가서 뭐 팝콘 먹기 시작했고 뭐 이런 거 갖고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이 정도까지 확 뛴 걸 갖다 이걸로 설명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의 공공분의 지출 확대도 견인한 것 같다. Y = C + I + G 정부 지출 뭐 이런 걸로 했다 하는 얘기인데 저 여기서 아니면 다음에 뭔 소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쓸까요? 이걸 그대로 믿어주기는 저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중국화? 지표 마사지? 뭐, 자,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보고 시장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은 월러까지 저렇게 했으니 연준의 금리 인상,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 이제 언제 하느냐 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미셸 보우만 이사의 멘트도 적어 왔습니다만 연준 내에 아직도 금리 인상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경고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빌 에크만이 또 살짝 나옵니다. 1개월 전에 뭐세요? 2억 불입니다. 2억 불 벌었다고 깔끔하게 기억나시죠? 예. 30년을 뭐 5.5% 간다 했던가 뭐 이러면서 한번 지가 그렇죠. 숏을 쳤는데 어마어마하네요.
2억 불을 갖다가 그 짧은 기간에 벌어. 돈 아주 쉽게 버네. 돈 쉽게 벌죠. 돈 쉽게 벌고. 근데 이 친구가 한 이틀 전에 나와가지고는 이번에 내년 1분기, 빠르면 내년 1분기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해야 할 것이다.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포춘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There's a real risk the economy will suffer hard landing. 경제가, 미국 경제가 하드 랜딩으로 치달을 리얼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면서 한때 붙이는 얘기가 만약에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건 거의 협박이네요. 그러게. 예. 제가 보기에 이 친구 또 단기 국채 잔뜩 담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뭐 2년짜리, 1년짜리. 이게 이제 월가의 압력이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는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빌 에크만이 저거 장기물 쇼 쳐가지고 돈 벌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때 이미 알았고 그때 이후로 금리가 5% 갔던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4.3, 4.2%대까지 그렇죠. 왔지 않습니까? 급락해버렸죠. 급락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이 친구는 꺾고 국채 쇼 쳤던 거 꺾고 다시 사기 시작해갖고 벌써 또 짠짱이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벌었는데 이걸 갖다 털어내려니까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국채 또 사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도 또 뭐 채권 아저씨쯤 되니까 말빨 좀 되잖아요. 그게 아마 또 덤벼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말 다 하고 사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아, 빌 에크만 진짜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그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바이든은 his peak, 정점을 지났대요.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피크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2024 대선 레이스에서 드랍아웃 하랍니다. 당신 내려오고 다른 사람들 그거 하게 해라. 그럼 빌 에크만 바이든 should step aside. 이제 좀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미네소타주 하원 의원인 딘 필립스 이 양반이에요. 여기를 갖다가 지지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 두 사람 좋아한대요. 민주당 쪽엔 여기, 공화당 쪽에는 니키 헤일리. 그러게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로는 저도 얼마 전에 본 신문 기사 보니까 바이든과 트럼프로는 미국의 앞날이 안 보인다. 둘 다 내려와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이 월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쪽 부분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닙니까? 제일 위에가 획 바뀌면은 다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죠. 지금 요거 10년물입니다. 대표님 보세요. 5.02죠. 5.02가 요게 4.2474 갔다가 돌았어요. 4.2474 갔다가 4.3331로 끝났습니다. 어제. 네. 자, 끝났는데 어제 6.8bp나 올랐어요. 6.8bp나 올랐고 지금 그러니 제 얘기는 이 무렵에 벌써 빌 에크만은 돌아선 것 같아요. 아마 단기물 샀을 것 같아요. 2년물 보세요. 2년물 5.26까지 갔던 놈이 4.67까지 왔는데 빌 에크만은 아마 이때 장기물 쇼 쳤던 거 다 정리하고 그 돈 갖고 다시 또 2년물 같은 짧은 거 확 담아 쓴 것 같아요. 누군가 샀으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50, 100, 200인데 2년물은 벌써 200에서까지 왔는데 여기서 후달후달 하니까 또 텔레비에 한번 나간 것 같습니다. 나 좀 불러주라. 내 할 얘기 좀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그 인터뷰도 그렇고 자기가 투자한 포지션을 공개적으로 자꾸 얘기해서 네. 그 결국은 그 자기를 믿는 사람들 혹은 영향을 좀 끼쳐가지고 자기 포지션을 네. 자꾸 좀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 815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하나 들고 있는데요. 뭐 아니면 뭐 달러를 갖다가 숏을 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또 진방꿀 아닙니까? 이진우 반대로 하면 꿀 떨어진다고. 아 그런가요? 예. 인간 지표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니, 되면은 그거 한데 차라리 임 대표님이 뭐라 하면 임수일 대표는 진중한 분이니까 저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서 따라오시는 분들 좀 있으시겠죠. 네 그런가요? 예. 근데 뭐 빌 에크만이 됐건 저 정도 되면은 무슨 뭐 레리 핑크 이런 사람들은 좀 그래도 말빨이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그 빅숏 주인공 뭐 마이클 버린가 이런 친구들 뭐 잘 맞지도 않는데 잘 그래도 맞지도 않는데 영향이 그래도 있죠.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시죠. 2년물은 5.5bp 올랐고
10년물은 6.8bp 올랐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좀 줄었겠네 싶죠. 네. 단기보다 장기가 더 올랐으니까. 그렇죠. 요것도 한번 보시죠. 장단기 금리 역전 요 스프레드 보시죠. 10년물에서 2년물 뺀 게 2년물이 더 높았으니까 지금 빨간색 2년물이 10년물보다 더 높으니까 이 스프레드는 마이너스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왔는데 항상 이 그래프 벌써 여러 번 보여드립니다. 여러 번 보여드리는데 이 그래프에서 어쨌거나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다. 즉 단기가 유난히 높았는데 그 차이가 이제 좀 좁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정상이죠. 이 구간에서 노는 거, 플러스에서 노는 게. 네, 그렇죠. 이게 노는 게 정상인데 이 그래프에서 저는 항상 이쪽에 주목합니다. 이게 장단기가 늘 이 그래프를 갖고 이코노미스트들이 했던 말은 그거죠. 과거에 늘 그랬다. 이게 역전되고 나서 정상화되고 나면은 꼭 이 음영 처리한 것처럼 경기 침체가 왔더라 하는 거죠. 왔더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가고 나면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그 시간의 문제지 올 거다 하는 거고. 네. 그럴 때마다 또 반론이 뭐죠?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은 이번은 달라요 하는 얘기는 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이 그래프에서 또 핵심은 뭐냐면은 요 구간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고 장기가 단기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이 구간이 경기 침체 오기 전까지가 한번 요 그래프하고 참고하셔서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십시오. 네. 이때 보면 미국 증시가 아찔하게 날아갑니다. 시세가 좋았어요. 꼭 그러고 자빠지거든요. 네. 2000년 요 무렵도 보면은 2000년 닷컴 버블 오기 전에도 요렇게 한번 그런 게 있었고 금융위기 오기 전에도 그랬었고 요렇게 하는데 요때가 참 보면은 아주 매력적인 유혹적인 어떤 증시 랠리가 펼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폭락전 폭등, 마지막 불꽃. 폭락전 마지막 불꽃이 터지는 신호가 이거다. 이거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이번엔 그냥 계속 갈 거야. 왜?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은 다르니까 이거예요. 조금 액센트나 억양이 어색했네요. 뭐 제가 지적을 안 해도 다 아시는군요. 방금 눈빛에서 슬쩍 지나갔어요. 아우 개실망하는 표정. 멋진 그 영어 발음에 왜 갑자기 유 이러실까? 그리고 이것도 늘 드렸던 말씀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죠. 금리 인하를 갖다 해야만 된다. 할 것 같다는 확률론적이고 네. 해야만 한다는 당위론적인데 지금 다 들리는 얘기는 그거죠. 지표를 봐라. 금리 내려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다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금리, 이건 연방기금 금리예요. 실효 연방기금 금리. 이게 지금 꺾일 때 보세요. 꺾일 때 보세요. 이게 전부 경기 침체하고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5.5, 5.2에서 5.5까지 왔는데 이게 혹시나 5.75까지 갈라나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내릴 거 아닙니까? 네. 이걸 higher for longer 같으면 for longer라 했어요. for longer라 했으면 요 정도는 좀 longer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은 지금 뭔 얘기를 하나 하면은 내년 5월이면 금리 내릴 거야. 네. 5월 1일 날 FMC에서. 심지어 빌 레커만 같은 친구는 first quarter 아니면 by spring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내년 봄까지는 아니면 내년 1분기에는 내릴 거다 하는 얘기가 이 for longer가 굉장히 짧아질 것 같다는 얘기고 이게 내리는 건데 지금 요 안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허겁지겁 내리는 이 상황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잘 잡히고 있었으니 네. 3점 얼마? 이러다가 이제 2.9, 2.8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전년비 PC가. 아니 그런데 뭐 5.25는 너무 높지. 그렇죠. 낮춰야지. 요렇게 하면서 금리 인하를 갖다 요렇게 인플레를 잡았기 때문에 금리도 인플레에 낮아진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낮춰주고 해서 미국 경기에 침체 내지는 경착륙을 갖다가 방지하고 스무드하게
요게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렇죠. 요게 베스트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역대 연준 의장 중에 최고로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파월은. 만약에 그걸 이끌어낸다면은.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 그래프상으로 나중에 어떻게 요런 침체,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음영 처리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파월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 과연 이번에는 디스 타임 이즈 디프런트라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음영 처리 없이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또 과거에 그랬듯이 장이 부러지거나 경기 침체가 실제화되면서 그래서 연준이 허겁지겁 매 회의 때마다 25bp 아니다 이번에는 50bp 어이씨 뭐 올릴 때도 올렸으니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 한번 내려봐. 우리 이때는 100bp 내린 것도 봤잖아요. 코로나 때. 네. 단숨에 100bp도 내리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됐으니 이 그래프에서는 또 이 명제입니다. 다들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연준이 이 금리 인하를 기다려야 이것을 반겨야 하나 하겠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두려워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딱 달러 도는 거 보세요. 사실 200일선도 깨고 내려왔고 이렇게 한데 우선 제 일감은 그렇습니다. 가더라도 달러가 더 빠지더라도 단기간에 이만큼 빠졌으면은 일단은 하다못해 104라도 한번 트라이 해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아무리 이렇게 뭐 기술적 분석이 허접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거 보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즉 전 세계 모든 딜러들이 네. 이런 거 보면서 포지션을 닫았다, 접었다 하는 거예요. 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올라왔던 거 달러 인덱스 상승폭에 이거 지금 이거 보시면은 구름대도 뚫고 내려와 200일선도 깨고 내려와 여기에 뭐가 있다고 여기서 멈추지? 여기 어떤 기술적으로 무슨 지지 구간이라 할 만한 뭐가 없는데 그렇죠. 이평선이 받쳐줍니까? 무슨 뭐 하다못해 구름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가 나오잖아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 조정 레벨을 딱 끄어보았더니 이번 상승폭에 딱 61.8%가 한 102.50 근방인 거예요. 이어 왔더니 달러 숏 쳤던 선수들이 숏 닫는 겁니다. 요런 흐름. 그래서 지금 요거 보세요. 달러 과매도 국면에서 살짝 돌죠. 스타캐스틱은. 네, 그렇죠. 자, MACD 오실레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달러가 더 팡팡팡 치고 올라가면은 한 며칠 더 치고 올라가면 얘가 이제 플러스 갈 거예요. 요때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플러스로 돌 듯 하다가 못 도는 경우. 아니면 결국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요 중요한데 요 달러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궁금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결국은 여기로 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미 10년물 파란 거 하고 달러가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같이 움직이니까 미국채 수익률, 미국채 금리 오를 때는 달러도 강, 얘가 흘러내릴 때는 달러도 약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PCE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다시 올랐고 네. 달러도 다시 강해졌으니 12월은 어떻다? 또 퀘스천 마크다. 그러니까 그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속해서 증시가 또 이렇게 좋아지고 하니까 또 요즘 보면은 조정이 장중에 끝나더라고요. 예. 장중에 이렇게 또 예. 밑꼬리 달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아 정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느긋해지는데 그리고 또 강세장이 왔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막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근데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 네. 예, 리스크를 나타내는 위험 지표들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항상 그 말을 또 한번 떠올려야 되는 거겠군요. 어떤 말이요? 파티는 즐기되 문 앞에서 즐겨라. 그렇죠. 도망갈 수 있게. 도망갈 수 있게.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